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제 대통령 후보죠. 이낙연의 사주인데 전당대회가 이제 8월 달인데 이제 이 당 대표의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해요. 당 7개월짜리밖에 안 되는데 당대표를 해도 2021년 3월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7개월짜리 당대표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도 그걸 하겠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고 보겠죠. 이낙연의 문제는 이제 뭔가 임팩트가 없다는 거. 그냥 항상 이제 좋은 아저씨, 좋은 동네 아저씨, 구수한 동네 아저씨. 물론 이제 구수한 언행도 있긴 있었죠. 저기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가서 뭐 답변할 때. 그래서 이제 이낙연의 이미지는 이제 구수한 동네 아저씨 정도이죠. 뭔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는 강한 이제 임프레션, 강한 인상, 뭔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없는 게 좀 항상 불안한 거죠. 뭔가 이제 강한 이제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어떤 강한 이미지, 개혁의 이미지. 이제는 개혁이라는 말을 하기도 좀 적절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강한 개혁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게 이제 보통이었는데 그동안 아니 이미 뭐 개혁을 하는 정권이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거기서 또 뭐 강한 개혁의 이미지를 갖는다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한 개혁의 이미지를 가지려면은 뭔가 보수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딱 이미지가 대통령 후보로서 적당한데, 그리고 여태 많이 그래 왔고 뭔가 변화의 이미지, 항상 대통령 후보는 변화의 이미지였죠.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동안 잘못됐으니까 이걸 변화해야겠다. 그래서 강한 개혁의 이미지. 전두환부터, 노태우도 그랬고, 김영삼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이는 조금 안 그랬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 김대중 정부가 이미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개혁의 정부였는데 노무현이가 거기다 대고 개혁해야겠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이도 그게 좀 잘 안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역시 개혁하자. 그리고 박근혜도 또 개혁하자. 문재인도 개혁이고. 근데 이제 문재인이가 개혁하는 정부인데 거기다 대고 개혁을 내세우겠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또 애매해지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혁의 이미지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이제
많이 써먹어온 수법인데, 이낙연은 이제 그러기가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론 지지는 1등이라고 하지만, 세력이 워낙 없으니까, 세력이 약해서, 뭔가 아직 강한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낙연의 문제. 동네 아저씨 같을 뿐인데,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대통령의 이미지로 생각할까? 그게 좀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가 하나 이제 이낙연의 문제인 거고, 만약에 이재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겠느냐? 이재명이도 이 문제는 똑같아요. 이재명도 개혁의 이미지를 내세운다면 역시 문재인 정부가 개혁적이지 않았던 거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여권의 대통령 후보는 개혁의 이미지를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를 거스르는 게 되죠. 문재인 정부가 개혁적인 정부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더 강하게 개혁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으면은 더 강하게 개혁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문재인의 그 미진한 개혁, 문재인이가 미진한 개혁이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이제 찾아가지고, 더 강하게 개혁을 해 나가겠다. 이재명은 이제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낙연은 원래 워낙에 개혁의 이미지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잘 관리해 나가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당내 지지 기반이 아니라 당내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당내 세력이 약하다. 당내 세력이 약한 게 문제예요. 당내 세력이. 그래서 당내 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나오겠죠. 뭐 나오면은 되겠죠. 나오면은 뭐 당대표가 지금은 될 거라고 봐요. 8월 달에 8월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뭐 관원도 올라갔고, 뭐 비견도 합의 들고, 그래서 무난하게 당 대표는 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게 진짜로 내년에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차라리 이재명이 이번에 저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는 것도 하나의 무죄가 돼도 뭐 괜찮고, 유죄가 돼도 괜찮다고 봐요. 뭐 꼭 요번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요번은 다음 이재명이 아니어도 되고 다음번에 해도 되니까, 요번에 유죄가 대법원에서 이재명이 이제 유죄가 판단되면은 아마 피선거권을 한 몇 년, 5년인가 아마 박탈당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에 못 나오죠. 예,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선거에 못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복권이 돼야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유죄가 되면 아마 피선거권 아마 박탈당할 가능성도 높고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돼요. 뭔가 이제 다음번 대통령이 문재인 다음에 대통령이 여권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나라를 한번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재명이가 다시 내가 바로 잡겠다.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하여튼 가장 큰 변수인데 이재명이는 뭐 그러니까 유죄도 상관없고 무죄도 상관없고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유죄가 돼도 뭐 다음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이낙연이 대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이 망조로, 그다음에 문재인도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는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 흔들리는 민주당에 이낙연이 얼마나 잘 이끌어 갈지를 봐야 되는데, 이낙연의 리더십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재인이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도 지지율 떨어지고 그거를 이낙연이 끌고서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 후보 때는 민주당이 엉망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끝.